오늘 하루도 참 길었지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을 겁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하고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게 온몸이 무거웠을 거예요. 그래도 당신은 일어났습니다. 침대 끝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루를 시작했지요. 혹시 아침 식사는 하셨나요? 밥 한 그릇 챙겨 드셨나요? 아니면 그냥 물 한 잔으로 넘기셨나요? 괜찮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셨든 당신은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창밖을 보면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돌아갑니다. 젊은 사람들은 분주히 걷고 차들은 쉬지 않고 달리고 시간은 물 흐르듯 흘러갑니다. 그 속에서 당신은 그저 조용히 서 있습니다. 천천히 숨을 쉬며 오늘도 견뎌내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견디고 있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하지만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버티는 것, 견디는 것, 오늘을 살아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영웅입니다. 혹시 요즘 당신도 이런 마음이었나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렵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된다는 게 무겁게 느껴집니다. 약 먹는 시간을 잊지 않으려고 메모지에 적어두지만 그마저도 가끔 잊어버립니다. 전화기는 조용합니다. 예전에는 자주 울렸는데 이제는 며칠에 한 번, 아니, 일주일에 한 번도 울리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합니다. 알아요. 다 이해합니다. 그들도 살기 힘들다는 거. 그래도 가끔은 목소리라도 듣고 싶습니다. 그냥 안부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 그것조차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틀어놓지 않으면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귀가 먹먹해집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숟가락을 들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숟가락은 다시 입으로 향합니다. 밥은 먹어야 하니까요. 살아야 하니까요.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무거운 것을 들면 손목이 아프고 밤이 되면 여기저기 쑤십니다. 병원 가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도 그냥 앉아 있습니다. 갈 곳도 없으니까요. 진료실에 들어가면 의사 선생님은 친절하지만 그 친절 속에서도 느껴지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나는 그저 환자 번호일 뿐입니다. 가끔은 거울을 봅니다. 거기 비친 사람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나? 주름진 손을 보며 세월의 무게를 느낍니다. 손등에 핀 검버섯, 굽어진 등, 빠진 머리카락. 이 모든 것이 시간이 남긴 흔적입니다. 밤이 가장 힘듭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떠돕니다. 후회, 그리움, 외로움, 두려움. 잘못했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사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이 가슴을 무겁게 합니다. 경제적인 걱정도 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빠듯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는 싫습니다. 그들도 힘든 걸 아니까요. 그래서 아끼고 또 아낍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사고 싶은 것도 참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납니다. 부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다음은 나일까? 장례식장에 가면 영정사진 속 친구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함께 웃고 떠들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영원히 볼 수 없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받을 때마다 불안합니다. 어디 나쁜 곳은 없을까? 암은 아니겠지. 괜한 걱정인 줄 알면서도 자꾸만 나쁜 생각이 듭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럼에도 당신은 오늘도 여기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당신은 알고 계신가요? 임정혜 씨, 67세. 그녀의 하루는 매일 같은 시간에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잠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알람을 끄고 다시 잠들곤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습니다. 몸이 먼저 깨어버립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옵니다. 텅 빈 거실, 조용한 공기. 남편이 떠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그의 모습, 신문을 읽던 그의 목소리, 아침마다 끓여주던 커피 향. 모든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정희 씨는 혼자 아침을 준비합니다. 밥 한 공기, 김치, 계란 하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습니다. TV를 켜놓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소리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 고요함을 견디기 위해서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 예전에는 온 가족의 식기를 씻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것만 씻습니다. 얼마나 쓸쓸한 일입니까? 싱크대 앞에 서서 정희 씨는 가끔 눈물을 흘립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조용히. 아침 9시 정희 씨는 집을 나섭니다. 갈 곳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아서입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갑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이 좋지 않아서 빨리 걸을 수가 없습니다. 버스를 탑니다. 항상 같은 노선, 항상 같은 시간. 창밖 풍경을 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건물들, 나무들.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아마 내일도. 하지만 정혜 씨는 이 버스를 탑니다. 매일 빠짐없이 시장에 갑니다. 살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혼자 먹을 반찬거리 조금. 하지만 시장을 천천히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물건을 만져보고 상인들과 짧은 대화를 나눕니다. 이것이 정희 씨에게는 유일한 사회생활입니다. 할머니, 오늘은 이 배추 어때요? 싱싱해요. 그래요? 하나만 주세요. 에이, 하나만요? 2개 사세요. 하나 더 드릴게요. 아니에요. 혼자 먹는데 하나면 돼요. 상인은 아무 말 없이 배추 하나를 봉지에 담아줍니다. 정희 씨는 돈을 내고 고맙다는 인사를 합니다. 이 짧은 대화조차 소중합니다. 누군가와 말을 나눴다는 것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열면 여전히 조용한 집. 아무도 없는 빈 공간. 정희 씨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라면을 끓입니다. 간단하니까요. 혼자 먹기에 딱 좋습니다. 냄비째 식탁에 가져와 먹습니다. 설거지할 그릇을 줄이려고요.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정희 씨는 생각합니다. 이게 사는 건가? 오후 시간은 더 깁니다. TV를 보지만 재미가 없습니다. 책을 읽으려 하지만 눈이 잘 안 보입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지만 새로운 메시지는 없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아직 2시, 저녁까지 5시간이나 남았습니다. 가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쁠 텐데,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 뭐라고 말하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결국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낮잠을 잡니다. 잘 자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려고요. 눈을 감고 누워 있으면 시간이 조금은 빨리 갑니다. 1시간쯤 지나 눈을 뜹니다. 몸이 개운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시간은 흘렀습니다. 저녁 5시쯤 정희 씨는 저녁을 준비합니다. 오늘도 혼자, 내일도 혼자 먹을 밥.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 놓습니다. 식탁에 차려진 저녁상. 그 앞에 혼자 앉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혼잣말로 인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인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습관입니다. 밥을 먹습니다. 맛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배를 채울 뿐입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뉴스를 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지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나와는 다른 세상 이야기 같습니다. 어느새 8시, 9시. 씻고 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특별한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가 지나갔을 뿐입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정희 씨는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일도 또 이런 하루가 반복되겠지. 그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정희 씨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유도 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울음,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는 슬픔, 혼자 감당해야 하는 고독.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정희 씨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퉁퉁 부은 눈, 붉어진 코, 지친 표정. 그리고 그 순간 정희 씨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잘 버텼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오늘도 잘 버텼어요, 정희 씨.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힘들었죠. 외로웠죠. 그래도 당신은 오늘 하루를 버텼어요. 아침에 일어났고 밥을 먹었고 숨을 쉬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잘했어요. 이상하게도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누가 해줬으면 좋았을 말 스스로에게 건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 씨는 매일 밤 거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잘 버텼어요. 어떤 날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한 날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던 날도 있습니다. 그래도 정희 씨는 자신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버텼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잘했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정희 씨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여전히 길고 외롭지만 견딜만해졌습니다. 여전히 혼자지만 덜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가장 큰 응원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희 씨는 압니다. 버티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인지,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인정해줘야 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견뎌낸 만큼 단단해진다.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철학자의 말은 늘 그렇듯이. 하지만 이 말을 천천히 씹어보면 우리의 삶과 닿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견뎌낸 모든 순간들, 힘들었던 날들, 외로웠던 밤들, 무너질 것 같았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단단하게, 더 깊이 있게, 더 지혜롭게.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힘든 일을 만나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견뎌내야만 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견뎌낸 시간들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쉬운 길만 걸었다면 알 수 없었을 것들을 배웁니다. 편안한 삶만 살았다면 느낄 수 없었을 감정들을 경험합니다. 니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 당신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주 작은 이유라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보고 싶다는 것, 계절이 바뀌는 것을 느끼고 싶다는 것, 가끔 찾아오는 자식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것, 정든 동네를 산책하고 싶다는 것. 그 작은 이유들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소소한 바람들이 하루하루를 견디게 합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됩니다. 큰 꿈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내일도 눈을 뜨고 싶다는 마음,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정희 씨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작은 이유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베란다에 핀 꽃 한 송이, 길에서 만난 길고양이, 시장 아주머니의 따뜻한 미소. 이런 작은 것들이 정희 씨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니체의 또 다른 말입니다. 상처는 우리를 더 깊게 만든다. 상처받는 것은 아픕니다. 누구나 상처받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건강의 상실, 경제적 어려움, 관계에서의 실망. 하지만 그 상처들이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봤기 때문에 힘든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외로웠기 때문에 외로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상처가 당신을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이해심 많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강인함은 근육질 몸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치며 화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강인함은 조용히 버티는 것입니다. 말없이 견디는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 그것이 강인함입니다. 몸이 아파도 일어난 것, 마음이 힘들어도 하루를 시작한 것,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것. 이 모든 것이 니체가 말하는 강인함입니다.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만이 의지가 아닙니다. 작은 일상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진짜 의지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 약을 챙겨 먹는 것, 산책을 나가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을 계속하는 것이 바로 의지의 힘입니다. 극복이라는 말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극복이 아닙니다. 오늘의 외로움을 견뎌낸 것, 그것이 극복입니다. 오늘의 아픔을 참아낸 것, 그것이 극복입니다. 오늘을 포기하지 않은 것, 그것이 극복입니다. 니체의 철학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일상 속에 녹아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니체의 철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묵묵히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철학의 실천입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씨, 72세.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을 시작합니다. 택배 상자를 나르는 일입니다. 영수 씨의 걸음은 느립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빨리 걸을 수 없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서, 허리가 아파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럽습니다. 택배 상자를 들어 올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주면 허리가 삐끗할 것 같아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사람들은 영수 씨를 지나치며 생각합니다. 저 할아버지 왜 저런 일을 하실까? 누군가는 안쓰럽게 바라보고 누군가는 무심히 지나칩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영수 씨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영수 씨는 40년 동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작업, 똑같은 시간, 손이 굳어지도록 일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60세가 되던 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쉬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습니다. 아내와 둘이 있으니 서로 부대끼기만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였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각종 공과금. 자식들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루 일하고 나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아내는 걱정했습니다. 그만두세요. 몸 상해요. 하지만 영수 씨는 계속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을 하면 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스스로 번 돈으로 생활하는 것이 자존심을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을 하며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택배를 받는 주민들, 같이 일하는 동료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 한마디가 영수 씨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영수 씨는 한 아파트에 택배를 배달했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까지 들고 오시느라 힘드셨죠?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 일인걸요. 영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택배 기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연세에도 이렇게 일하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세요. 영수 씨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먹고 살려면 일해야지요. 그래도 존경스러워요. 저희 아버지도 할아버지 나이인데 집에서 쉬시거든요. 근데 할아버지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영수 씨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누군가 자신을 그렇게 봐준다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영수 씨는 일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필요한 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 느리지만 성실하게, 조용하지만 묵묵하게. 영수 씨는 오늘도 택배 상자를 나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층 한층. 땀을 흘리며 숨을 가쁘게 쉬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영수 씨는 영웅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신문에 나오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노인입니다. 하지만 그가 매일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진짜 영웅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영웅을 멀리서 찾습니다. TV 속 유명인, 책 속 위인. 하지만 진짜 영웅은 가까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당신도 그런 영웅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당신은 매일 영웅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낸 것,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당신은 알고 계신가요? 니체는 거창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을 살아내라고, 지금 이 순간을 견뎌내라고 말했습니다. 대단한 성취가 아니어도 됩니다. 큰 성공을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 그것만으로 승리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승리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승리입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세 번째 승리입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네 번째 승리입니다.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 승리입니다. 이렇게 작은 승리들이 모여서 하루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루들이 모여서 인생이 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들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을 계속 해내는 것, 그것이 진짜 강인함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힘의 의지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힘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힘입니다. 외부의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는 힘입니다. 내면의 약함을 극복하는 힘입니다. 당신은 매일 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이겨냅니다. 무너지고 싶은 순간을 견뎌냅니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힘입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니체의 철학은 간단합니다. 첫째, 오늘을 살아낸 자신을 인정하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해낸 것에 대해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오늘도 잘했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둘째, 작은 목표를 만드세요. 내일 아침 산책하기, 전화 한 통 하기, 좋아하는 음식 먹기.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천 가능한 작은 것으로 시작하세요. 셋째,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못한 것을 자책하지 마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넷째,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각자의 방식이 있습니다. 당신만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 다섯째, 작은 기쁨을 찾으세요. 따뜻한 햇살, 맛있는 음식, 예쁜 꽃, 좋은 음악. 일상 속 작은 기쁨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것들이 삶을 지탱해 줍니다. 여섯째,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힘들 때는 도움을 청하세요. 그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입니다. 일곱째, 하루하루에 집중하세요. 먼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이것이 니체의 철학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혹시 당신은 알고 계신가요?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 잘한 일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난 것,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한 것, 용기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모르고 넘긴 하루가 사실은 기적이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 밥을 먹는 것, 걷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사실은 감사해야 할 일들입니다. 당신이 오늘 견뎌낸 모든 순간들, 힘들었던 순간, 외로웠던 순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그 모든 순간을 버텨낸 당신은 진짜 영웅입니다. 누구도 몰랐지만 나는 압니다. 당신이 오늘도 용기 있게 버텼다는 것을, 당신이 쓰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왔다는 것을, 세상은 당신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은 압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버티기 어려웠는지, 그리고 그것을 견뎌낸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강함은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함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강함은 조용히 버티는 것입니다. 말없이 견디는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고 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강한 사람입니다. 혹시 오늘 눈물을 흘리셨나요? 괜찮습니다. 눈물은 약함이 아닙니다. 눈물은 감정을 표현하는 건강한 방법입니다. 울어도 됩니다. 슬퍼해도 됩니다. 혹시 오늘 아무것도 하지 못하셨나요? 괜찮습니다.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멈추는 것도 용기입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오늘 실수를 하셨나요? 괜찮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는 인간적인 것입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대로 괜찮습니다. 부족해 보여도, 느려 보여도, 불완전해 보여도 당신은 그대로 충분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려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 사람과, TV 속 사람과, 친구와. 각자의 인생은 다릅니다. 각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면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당신 안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영혼이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몸은 변할 수 있지만 당신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외롭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라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독 속에서 자신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을 존중하세요. 그 세월 속에 담긴 경험, 지혜, 깨달음, 그 모든 것이 당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흘린 땀, 눈물, 그리고 웃음, 당신이 사랑한 사람들, 일궈낸 일들, 극복한 어려움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인생을 빛나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빛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당신은 빛나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내쉬는 숨결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당신이 뛰는 심장 박동 하나하나가 기적입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오늘을 살아낸 용감한 사람입니다. 해가 집니다. 오늘도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창밖을 보면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입니다. 매일 지는 해지만 오늘의 노을은 특별합니다. 당신이 오늘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밤이 옵니다. 고요한 어둠이 세상을 감쌉니다. 하루의 끝입니다. 이제 쉬어도 됩니다.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습니다. 몸이 피곤합니다. 마음도 피곤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오늘을 해냈습니다. 내일이 두렵습니까? 괜찮습니다. 내일은 내일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은 오늘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잘 버텼어. 크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속삭이듯 작게 말해도 됩니다. 오늘도 잘했어. 그 말이 당신을 위로할 것입니다. 그 말이 당신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그 말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오늘 당신을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더 강해진 모습으로. 인생은 길고도 짧습니다. 때로는 끝없이 긴 것 같지만 돌아보면 순식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날들을 견뎌냅니다. 어떤 날은 기쁜 날도 있었고, 어떤 날은 슬픈 날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행복한 날도 있었고, 어떤 날은 고통스러운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날이 소중합니다. 좋은 날도, 나쁜 날도, 평범한 날도, 특별한 날도, 모두 당신의 인생을 이루는 조각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평범해 보이는 오늘도 당신 인생의 소중한 하루입니다. 당신은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습니다. 젊음의 열정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세월이 준 지혜가 있습니다. 빠른 속도는 잃었을지 모르지만 깊이 있는 이해가 있습니다. 화려함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잔잔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전반전과 다릅니다. 더 느리지만 더 의미 있습니다. 더 조용하지만 더 깊습니다. 더 외롭지만 더 진실합니다. 이 시간을 존중하세요. 이 나이를 존중하세요. 이 삶을 존중하세요. 당신이 살아온 모든 날들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주름진 손도 아름답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는지, 구부정한 등도 아름답습니다. 그 등이 얼마나 많은 것을 짊어졌는지, 희끗한 머리도 아름답습니다. 그 머리에 얼마나 많은 지혜가 담겼는지, 당신의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이 살아온 증거니까요. 어떤 날은 정말로 버티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대단한 일을 할 필요 없습니다. 성공을 이룰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버티세요. 그저 견디세요. 그저 오늘을 살아내세요. 그것만으로 당신은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날을 지나온 당신은 이미 위대한 사람입니다. 내일 아침 해가 또 뜰 것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날도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해냈으니까요. 어제도 해냈으니까요.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가도 됩니다.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당신만의 인생을 살아가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지금 옆에 아무도 없어 보여도 당신을 응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존중하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을 아끼세요. 자신을 믿으세요. 오늘도 하루를 살아낸 당신에게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은 당신에게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냅니다. 오늘도 버텨낸 당신에게 따뜻한 위로를 보냅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어떤 날은 버티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런 날을 지나온 당신은 이미 위대한 사람입니다. 오늘 밤 편안히 쉬세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또 해낼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잘 자요. 당신 정말 잘하고 있어요.